자, 이번은 제3쪽 문제 내용. 자, 앞 시간에 1, 2, 3, 4문항까지 하셨고요. 자, 3페이지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해당하는 200점 배점 해당하는 영역의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3페이지에 상단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라는 짧은 한 행의 제목 텍스트만 입력 중인데요. 나머지 하단에 해당하는 이러한 내용 문구들을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입력을 사용자가 직접 하실 때 주의점은 이와 같이 꾸밈이나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기본 현재 글꼴 모양 한 초록 바탕에 글자 포인트 10, 정렬, 그 다음에 줄간격 등의 변환 처리를 하지 마시고 기본 상태로 입력을 하여 주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 각주 입력 이런 것도 텍스트를 완전 다 입력을 하고 하나하나씩 메뉴를 추가해가는 기법으로 작성을 합니다. 자, 하지만 입력을 하시는 과정 중에 G1이라는 영역의 한자, 직종이라는 영역의 한자 등은 만나셨을 때 즉시 입력을 하면서 한자 입력으로 수정 입력하면서 사전 입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자 입력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연습이고요. 연습한 후에는 삭제하도록 할게요. 자, 제목 하단에 제가 내용 G1이라고 입력을 해봤고요. 이곳에서 가로 열기 다시 G1 이렇게 추가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 한글 부분만 G1이라고 입력을 하셨을 때 키보드에서 띄워쓰기 처리를 하는 스페이스바 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자라는 키를 찾아주십시오. 키보드에 잘 보시면 한자라는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그 버튼을 잘 찾으셔서 커서 텍스트가 있는 커서 오른쪽에서 눌러주시기만 하면 이와 같이 한자 전환하는 키가 나타나시게 되는데 저희는 현재 효과를 처리하고자 하는 한자가 이러한 모양이신 것 같거든요. 적합한 한자를 잘 선택을 하시고 대상을 클릭을 하시고 다음은 모양을 주고자 하는 모양 생김새가 저희는 앞부분에는 한글을 두고 가로 속에 한자를 집어넣는다라는 이러한 모양을 입력하는 형식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바꾸기 버튼을 클릭만 하면 이렇게 전환 처리가 되실 테니까 한자 입력은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문제 입력을 텍스트 자료를 먼저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입력하는 과정 중에 그림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이곳에서 엔터를 강제 부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시 주의 드립니다. 이곳 구역에는 절대로 엔터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엔터 키를 적용하지 마시고 엔터는 이 구역이죠. 평생 직업교육 기획을 전담하도록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단락이 종료되는 이 시점에 엔터는 한번 필요하고요. 나머지 그림 영역 오른쪽에서는 엔터를 적용해서 글을 밀어내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텍스트를 입력하실 때 주의점 중에 하나의 단락이 유도하기로 했다라고 1단락이라고 하거든요. 한 단락의 문단이 끝나고 두 번째 단락의 구절이 시작이 될 때 한편이라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할 때는 띄워쓰기를 2칸 적용을 합니다. 2칸. 반드시 기억하셔서 띄워쓰기 2칸을 잘 입력을 한 상태로 추가 두 번째 단락이 입력되도록 유의를 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이 입력이 되고 나면 중간 소제목이 나오는데 그곳에 입력 전에는 반드시 빈줄이 필요합니다. 자, 제목 아래쪽에도 빈줄이 하나 필요하고요. 소제목 들어오기 전에 빈줄이 하나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입력이 되는 부분 중에서 표가 또 나타나게 되시는데 표가 나타나기 직전에 중간 제목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빈 엔터를 하나를 확보를 해 주십니다. 자, 또한 저희가 이제 입력하는 부분 항목 중에서 작성을 하시다 보면 키보드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특수한 문자를 입력할 경우가 있는데 이 도구 특수한 문자 혹은 문자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입력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하는 방법은 간단히 입력 후에 삭제하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를 입력하고자 하는 곳에 마우스 포인트를 겹쳐서 커서와 같이 겹쳐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키를 사용하시면 문자표라는 도구를 볼 수 있고 클릭 선택 후에 상단의 입력 탭은 여러 가지 사용 도구가 있습니다. 즐겨 쓰는 도구 중에 사용자 문자표도 괜찮으시고 한글 문자표 구역도 괜찮으십니다. 저희는 한글 문자표의 정각기호 일반 그룹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는 도구들을 선택하셔도 되시고 혹은 저는 사용자 문자표 영역에서 기호 1번 그룹, 기호 2번 그룹 내에 있는 도구를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호 2번 그룹 사용해 볼까요? 그래서 동일 도구를 선택하시고 넣기 입력하시면 이와 같이 입력이 가능합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 중에 또 이제 문자표도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입력하는 부분 중에서 표를 이제 입력하시다 보면 만나실 수가 있는데, 표는 현재 저희가 가로 영역, 즉 줄이라고 하죠. 한 줄, 또한 두 줄, 근데 옆에 보면 비고 영역에는 줄이 두 줄은 아니지만 일단 두 줄, 그 다음 세 줄, 다음은 1월 19일 날짜 좀 이상하긴 하지만 4줄 필요합니다. 4줄, 5줄, 6줄의 데이터를 표를 만들어서 삽입 처리를 하겠습니다. 6줄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표에서 줄수가 병합이 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줄수는 좀 세워주는 공간이 적합하지가 않고 제일 많은 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 6줄 보이시나요? 이런 줄수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일자 칸, 칸 하나, 칸 둘, 칸 셋, 즉 줄은 하나, 둘, 셋, 넷, 5, 6줄의 3칸 자료를 입력을 하셔서 표 입력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보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했다가 임시 데이터는 지우도록 할게요. 자, 메뉴는 입력이셨고요. 표 만들기로 들어가시면은 줄은 6, 그 다음 칸은 3으로 정정합니다. 6, 3으로 정정을 하시고 글자처럼 시급 모드 되어 있나 확인하고 만들기 이용하시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시는데 자, 어느 공간에서는 저희가 합치기 효과가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블럭 잡으셔서 블럭에서 마우스 위치에서 오른쪽 셀 합치기 이용해서 합쳐주시고요. 비고 영역에서도 2번째, 3번째, 4번째, 5번, 6번째 칸 등은 여러 칸 잡으셔서 마우스 오른쪽 셀 합치기 등을 이용해서 효과 합치기를 합니다. 또한 칸 너비가 너비 조정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렇게 적절히 입력을 하시면서 텍스트 입력을 하시면서 간격 너비를 이와 같이 조절을 하는 거는 입력을 하시면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표를 설명 때문에 상단에 먼저 기입이 돼서 좀 삭제하고 다시 입력을 채우겠습니다. 표 삭제를 위해서는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나요? 테두리 경계선 중간쯤에 있는 선이 아니라요. 바깥쪽,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등의 경계선에서 클릭 선택하셔서 딜리트 이용하시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저는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첫 글자 제목 입력하였고요. 글자에서 박람회라는 글자에서 마지막 커서가 있고 나머지 입력을 연습하신 자료 다 삭제를 하고요. 박람회에서 엔터, 즉 한 줄 빈칸 줄 띄우고 나머지 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저는 데이터를 다 입력으로 채워왔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입력한 자료에서 빈줄, 여기 공백 빈줄 하나 필요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단이 시작합니다. 띄어쓰기 2칸이 필요하시고요. 다음은 소문단, 소제목이 시작합니다. 빈줄 하나가 필요합니다. 엔터 빈줄이 필요하다는 공간 잘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다 아래쪽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서도 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표 제목이 오시기 전에 빈줄 하나 필요하시고 표가 끈다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있고 문서 발신하는 발신기관 명칭이 있는데 그 전에도 빈줄 하나 정도 혹은 빈줄 2줄 정도를 엔터로 사용하셔도 괜찮으시지만 2줄이 초과되는 2줄 초과 빈줄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문제에서는 감점이 되시니까 2줄이 초과되지 않도록 딱 적합하게 2줄 정도의 공백만, 이곳에는 빈줄을 너무 많이 확보하시면 안 되고요. 한 2줄 정도만 가지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편집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목을 블럭 설정해서 효과에서 보시게 되면 도둠. 자, 블럭 설정하셨을 때 상단 글꼴 변환 도둠, 그 다음 크기 변환 처리 18번 사이즈 늘려주시고 진하게 효과 선택 클릭, 다음은 가운데 정렬하기. 자, 이런 기법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서식들이죠. 도둠, 18pt, 진하게, 가운데 정렬 확인하십니다. 또한 저희는 책갈피 도구는 자, 지시사항에서 자, 지문에 이렇게 있긴 했지만 사전 그 도형 작업에서 그림과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하시느라고 평생학습 책갈피는 사전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처리 않으셔도 되고 덧말넣기, 즉 배움과 행복이라는 덧말넣기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블럭이 설정되셨을 때 진행하시고요. 메뉴는 입력이 되겠습니다. 입력에서 덧말넣기, 덧말 처리 선택하시고 자, 입력으로 배움과 띄우고 행복 쓰시고 넣기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현재 그 문서 작업에서는 많은 메뉴들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 그 메뉴 중에서 대부분의 메뉴는 입력, 그리고 대부분의 메뉴는 서식, 또한 대부분의 메뉴는 쪽에서 찾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메뉴를 사용하다 보면 입력은 이렇게 한글 텍스트 입력이라는 메뉴로 아이콘에서 그림 있다 찾아보시게 되실 것 같고요. 좀 전에 덧말 사용하셨고 사전에 책갈피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식은 요 옆에 보시면 빨간색, 제가 색깔을 삼각형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세하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점이 있으시죠? 이런 도구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데 우선은 머릿말이라는 도구가 있으실 거예요. 머릿말은 쪽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릿말 쪽에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 메뉴 도구들 중에서 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잠시 뒤에 사용을 하시겠지만 여기 쪽번호로 이렇게 4번 쪽 이렇게 기입되어 있거든요. 이 메뉴도 쪽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입력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시던지 혹은 디자인을 편집해야 되는 경우는 서식을 사용하시는데 서식은 꾸며져 있는 내용은 입력이 되어져 있는 내용을 꾸며서 마무리한다. 즉 디자인에서 예쁘게 고쳐준다라고 하면 서식 도구를 활용을 하시고 입력이라는 도구는 화면에 없는데 뭔가 화면에 넣어줘야 된다. 즉 그림 같은 게 없을 때는 그림을 넣어줘야 된다. 그림 입력시키죠. 그 다음 이따가 사용하시겠지만 없는데 넣어줘야 된다. 각주를 이따가 저희가 입력시켜서 화면에 넣어줄 거거든요. 화면에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은 입력에서 도구를 찾아주시고 화면에 이미 있지만 꾸며준다라는 효과를 가지시면 서식에서 메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 하나하나씩 편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상단에 쪽 메뉴부터 좀 활용을 해볼게요. 현재 제목이 설정이 끝나고 나면 아마도 제목 부근에서 커서가 깜빡이음으로 존재하시는데요. 메뉴는 상단 쪽에서 머릿말, 자, 쪽에서 제가 뭐 눌렀냐면 이렇게 자세히점 메뉴 호출하였습니다. 머릿말, 꼬릿말 도구 클릭. 다음은 머릿말 기능이 선택 중이고 절대로 저희가 오른쪽 쪽 번호가 기입된 이걸 선택하지 마시고요. 번호 모양 아닙니다. 머릿말에서 즉시 바로 만들기 클릭 하신 다음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평생학습권 띄워쓰기 보장. 또한 마우스로 텍스트를 블럭 처리하셔서 기본 디자인 바꾸겠습니다. 글자 모양 굴림, 글자의 크기 10. 이때 위치를 옮겨 가시는데 오른쪽 정렬 있으시죠? 이 도구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이 효과가 끝났는데 머릿말 효과가 끝났는데 이거는 끝났고 나가서 이제 첫 번째 텍스트 예쁘게 좀 꾸며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블럭이 안 들어가고 메뉴 사용이 안 되실 거거든요. 자, 이러실 때 효과를 사용하는 효과 부분이 무엇이냐면 도구 중에서 머릿말, 꼬릿말이라는 도구가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는 거 잘 보시고 머릿말이 디자인 편집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사용자는 닫기 도구를 이용해서 빠져나가 주셔야 합니다. 자, 저는 닫기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하는 순간 이제 편집 모드로 빠져나가서 다른 하이에 디자인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하단에
교육부는 이라는 첫 글자를 꾸며보시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커서만 존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줄 분량이 있는데요. 이것을 1단락, 첫 번째 단락, 한 단락입니다. 이곳에 어디든 커서 존재 가능하신데 빈 줄에 커서가 놓는다든지 다음 단락에 커서가 놓는다든지 하면은 올바르게 디자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 저는 첫 글자 꾸미는데 그냥 커서 여기 두시면 됩니다. 교육부의 교 앞에 커서를 놓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커서가 위치하셨다면, 자, 우리가 글자를 입력시킬 건 아니죠. 교육부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 도구에 존재하지 않고 꾸밉니다. 자, 꾸미는 도구를 저희는 서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문단 첫 글자 장식 도구를 찾으셨다면 클릭. 자, 이 안에서 두 줄 모양, 즉 글씨가 두 줄만큼 확장이 되실 거라 두 줄 모양, 글자의 종류 모양은 글자 서체는 공서, 면의 색깔은 자, 저 노랑이 안 보이네요. 색상 테마를 오픈하셔서 오피스톤 찾아갑니다. 클릭. 노랑 색깔이 정확하게 보이셨을 때 클릭. 설정하기 누르셔서 효과를 마무리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림을 넣어 볼 텐데요. 방금 전에 첫 글자를 꾸미고 나면 그 근처에 커서가 아마 깜빡이실 거거든요. 그때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커서가 꼭 여기 와야 되나요? 그러진 않고요. 현재 쪽 어딘가, 즉 저희는 3쪽을 하시기 때문에 3쪽 내부에만 커서가 있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갈게요. 메뉴는 없었잖아요. 그림이 없었는데 넣어줘야 돼요. 그걸 저희는 입력이라 하거든요. 입력에 그림 버튼 찾으셔서 클릭. 도구는 아까 2페이지 그림 사용하셨다면 위치 경로를 자동 탑색하셨을 겁니다. 그림 버튼은 그림 이름으로 그림 4번 선택하시고 문서에 포함합니다. 이고요. 저는 마우스로 크기 지정합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넣기 누릅니다. 마우스 변화 있으시고 글자 위에 괜찮습니다. 드래그 하셔서 화면에 집어넣어 주셨을 때 필요 없는 그림까지 모두 포함인데 자, 이때 이제 메뉴를 잘 찾으셔야 하세요. 메뉴가 이제 자르기라는 걸 찾으시는데 그림이라는 메뉴가 활성화 중일 때 자르기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가끔은 처리를 하시다 보면 자르기가 안 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실 때에는 개체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메뉴 없습니다. 자르기 도구 없으시죠? 반드시 개체를 클릭하고 있으실 때 나타나는 도구라는 거 주의하시고 자, 보이신다면 저 선택합니다. 마우스로 자르기 클릭. 경계선에 하얀 점, 윤곽점이 다르게 변화된 거 보이시나요? 저는 필요한 그림인데 왼쪽 하단, 제일 하단에서 마우스 모양을 이와 같이 겹쳐서 드래그하여서 끌어내시고 자, 흰 여백이 비슷한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꼭 그림 크기를 잘못 자르셨으면 역으로 나가면 다시 그림을 역방향으로 끌고 나가면 자르기를 해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적합한 크기로 잘 조절하여 주시고 자르기가 마무리되셨다면 나머지는 개체에서 속성을 호출합니다. 자, 그림 내부에서 마우스가 있을 때 즉시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 속성이 나타나고요. 크기 먼저 볼게요. 자, 크기는 35에 다음은 너비가 40입니다. 주셨을 때 너비 높이죠. 그죠? 너비가 35, 높이가 40, 가로, 세로 크기 고정하기 눌러주시고 자, 여백 및 캡션 있는 공간에 가는데요. 바깥 여백 왼쪽 2, 왼쪽 부분에 있는 값만 2라고 조절하시고 설정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그림을 끌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는 정확한 위치 배치 안 되더라도 유사 위치 그냥 놓아주시고 개체 해제하겠습니다. ESC에서 개체 선택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각주라는 도구를 사용해 볼 텐데 세 번째 줄쯤에 학습을 지원하기로 했다에 학습을 보이시나요? 자, 각주는 진행 직전에 커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서의 위치가 잘못된 위치에 시작을 해버리시면 이곳저곳 잘못된 각주 번호가 막 기입되기 때문에 반드시 커서 위치를 정확한 위치 존재하게끔 커서 깜빡임 잘 놓습니다. 자, 또한 메뉴는 입력이고요. 저희는 이상한 번호 기입을 하잖아요. 그거를 입력해서 넣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력, 자, 각주, 도구 중에 각주 클릭 선택하시면 분명히 위치하였던 곳의 커서에서 모니터 하단으로 화면 전환을 하시게 되는데 이와 같은 번호 보시고 자, 주석 도구에서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클릭
번호 모양 서식에서 적합한 번호로 클릭 선택을 바꿉니다. 번호가 변경 처리가 완료되셨다면 텍스트 입력을 하시는데 문서 하단의 내용을 보시고 입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 입력이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행동의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경험이나 연습을 습득하는 과정. 자, 기타 특정한 설정은 없었습니다만 이제 각주에서 특별한 기타 설정 지시는 없었습니다만 문제지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자, 각주는 저희는 이제 학습을 이곳에서 출발을 하셨지만 내용 기입은 하단에 있는 내용을 보고 현재 작업을 진행 중이시잖아요. 자, 이곳에서 보시면 각주 구분선 5cm라는 지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본 설정 값으로 화면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커서가 와 있는 이곳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나타나 있는 구분선 보이시나요? 이 구분선은 자동적으로 5cm라는 기본키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변경사항 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글꼴을 바꾸십시오라는 지시도 없기 때문에 함초롱 바탕에 글자 포인트 9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으시고요. 또한 사용자는 이런 질문이 또 나오실 수가 있는데 ITQ 한글 시험에서 공통적인 유의사항 부분에 보시게 되면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다 라는 이 말을 보시고 10포인트로 변경을 하셔도 감점은 없었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하지만 공개되는 모범 답안에서는 포인트가 변환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모범 답안 제시를 하기 때문에 각주의 글꼴은 10포인트로 정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포인트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주에서 이제 입력을 모두 마치셨다면 각주도 이제 종료를 하시는데 도구 중에 주석 도구가 있으시고 오른쪽에 닫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여서 빠져나오시게 되면 처음 있었던 위치로 빠져나가서 번호 입력으로 대문자 동그라미 A번호와 커서 위치가 그곳에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각주까지 입력이 되고 나면 저희는 첫 번째 단락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그림을 이제 보셔가지고 그림 옆에 있는 텍스트들의 입력 상태가 동일하게 잘 마무리되었나 라고 확인을 합니다. 혹은 아니시면 그림 개체를 선택하셔서 방향키 왼쪽, 방향키 오른쪽 등을 더 미세하게 조정을 하다 보면 그림 옆에 있는 글자의 끝 구절을 맞추실 수가 있으시겠죠? 저는 지금 이 상태가 맞으신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특별히 편집 사항이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단락 이후에 중간 제목이 있으십니다. 중간 제목 구절을 블럭 처리하고 글자 모양 부분 중에서 자, 지시사항에 여러 가지 지시가 있지만 글꼴의 굴림 18pt 보이시나요? 이걸 우선 적용합니다. 또한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두 번째 중간 제목요. 여기도 굴림의 18pt 여기만 동일 서식이시죠? 굴림의 18pt, 굴림의 18pt 요 디자인만 우선 적용하겠습니다. 자, 우선 블럭 잡고요. 감초롱 바탕을 굴림 사이즈 18pt 하단도 마찬가지 굴림 18pt 그러고는 각각 블럭을 설정을 해제하시고 자 위에 소제목 먼저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문자표에는 디자인을 더 이상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글씨 텍스트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개요 부분만 블럭 설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써볼게요. 글자를 편집하셔야 됩니다. 글자 모양. 자, 마우스 오른쪽이 아니실 때는 서식의 글자 모양 도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동일창이 열려지니까요. 자, 우선 작업한 굴림의 18pt 효과가 적용 중이지만 글자 색깔 찾을게요. 흰색, 하양. 다음은 음영색 없죠? 근데 저희 주셔야 돼요. 음영의 빨강 이런 디자인. 자, 하양이 제대로 안 갔네요. 하양을 클릭. 흰색 글씨에 빨간 음영색이 들어갑니다. 설정하기 블럭 해제 ESC. 자, 설정 색감을 확인하시고 자, 다음으로는 표제목의 중간 글자 부분들만 블럭 설정하시는데 기울임을 여기만 효과를 주시죠. 기울임. 혹은 또 실수를 하셔서 문자표까지도 기울이는 실수가 되신 분들은 문자 표면 부분 블럭을 잡으셔서 기울임을 클릭하시면 해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 구역 잡으시고 자, 좀 전에 우리
음영 처리나 흰색 글꼴 하실 때 글자 모양 찾아가셨잖아요. 여기도 거기 가셔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번 오른쪽 마우스 누르겠습니다. 글자 모양 클릭 선택. 자, 메뉴는 바꿉니다. 확장, 메뉴 탭 확장, 강조점, 효과 중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 이러한 효과 선택, 클릭. 다음 바로 박람회 잡을까요? 박람회 구역, 글자, 마우스 오른쪽 글자 모양, 확장, 강조점, 세 번째 디자인 클릭, 설정. 자, 다음 블럭 해제합니다. 자, 다음은 문서의 주제 및 기간 혹은 주체 및 장소 이러한 6줄이 있는데 문단 번호 기능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도구에서 기법을 쓰시다 보면 이 간단한 이 지시를 많이 빼먹고 실수를 하시거든요. 줄 간격 180%라는 효과를 우선 적용을 하고 문단 번호 기능 사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표로 다시 가는데요. 블럭을 반드시 먼저 잡아주시고요. 줄 간격 도구는 이곳에 있습니다. 180% 클릭. 줄과 줄 사이 간격이 늘어나게 되시고, 자, 다음은 마우스 오른쪽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문단 번호 기능은 문단 번호 모양, 여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 선택 후에 유사한 번호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 번호랑 조금 유사한 것 같거든요. 자, 현재 유사 번호 선택, 사용자 정의 도구 보이시면 클릭. 자, 이곳에서 1 수준 영역 1대 A. 기호 동일하지만 여백이 맞지 않아서 20 값을 조절하고 오른쪽으로 보내주기. 다음 2 수준 클릭, 번호도 1점, 기호는 맞으신데 여백을 조절합니다. 30 값을 설정, 오른쪽으로 보내주기. 그럼 1, 2 수준만 설정하시는 겁니다. 설정 클릭. 마지막에 모양 생성이 되셨고, 설정 클릭. 블럭 해제, ESC. 자, 다 세진 않으셨고요. 1 수준만 번호가 나타나시겠지만, B행, C행, B, C행을 드래그 하셔서 상단 메뉴 씁니다. 서식을 자세하게 펼치기, 한 수준 감소 클릭. 효과 보이시나요? 블럭 해제 ESC. 자, B행 괜찮아지셨고 C, D행이 이상합니다. C, D행 드래그. 상단 서식 한 수준 감소 클릭. 블럭 해제 ESC 하셔서 효과를 확인합니다. 자, 다음은 표로 이동을 하는데 첫 번째 열 일자가 간격은 적합한데 제가 너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마우스 드래그 오른쪽 비고행도 마찬가지 오른쪽 마우스 드래그 하여서 이렇게 효과 변형을 하고, 자, 1월 19일 토요일은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지만 입력되어 있는 자료에서 2칸을 블럭 설정하셔서,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마우스가 선에 있을 때 호출하면은 합치기 명령을 불러내실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떤 실수가 되셨냐면 이렇게 개체 모드 잡히면 반드시 ESC 해주세요. 블럭을 설정해 놓고도 테두리에서 오른쪽 이렇게 여시면 안 된다는 실수입니다. 조심하시고 블럭을 잘 설정하시면 블럭 칸, 검정색 칸 내부에서 오른쪽 마우스 셀 합치기 클릭. 합쳐졌죠? 자, 여기는 미리 합쳐놨습니다. 자, 우선은 표 전체를 블럭 설정하셔서 글꼴 디자인에 분립, 텍스트 크기는 10으로 괜찮으시고 정렬하기 오른쪽. 다음은 첫 행을 블럭을 따로 별도로 잡는데 그라데이션, 셀 배경 그라데이션 가는데요. 표에서 기억나실까요? 표에서 단축키는 키 도구 중에 이 도구 하나만 좀 외우시면 좋겠거든요. 표에서는 테두리 할 때도 L, 배경을 줄 때도 L이라는 처리를 합니다. 단 블럭을 설정하셔서 호출합니다. 저희는 배경에 그라데이션 배경을 주거든요. 자, 블럭 잡고 갑니다. 표로 이동해서 블럭이 잡혀 있죠? 키보드 영문자 L 호출하시고 저희는 배경 때문입니다. 배경 탭. 자, 단색은 아니고요. 처음에 색이 없었지만 그라데이션으로 넣어주시고 수직, 수평, 대각선 방향이 많습니다. 저희가 효과를 줘야 되는 영역 중에 제가 이거를 여러 개인데 클릭하다 보니까 파란색이 막 들어가기도 했지만 자, 유형 중에 저희는 왼쪽 대각선 또한 색깔은 제가 변환하지 않았다면 아마 흰색이었겠지만 기본 톤의 첫 번째 시작은 흰색, 그 다음에 끝색은 노락, 제가 노락이 안 보이네요. 자, 오피스톤 열고 표준색 노락,
즉 흰 컬러, 노란 컬러를 왼쪽 대각선 모양으로 처리한다라는 이런 모양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유형 왼쪽 대각선 되셨으면 설정 ESC 블러 해제하셔서 효과 확인합니다. 잠시만요. 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블럭을 잡고서 어디에서 실수가 났냐면 블럭을 잡고 L 들어갔을 때 배경 영역에 그라데이션에서 제가 기타 클래식 뭐 이런 걸 주면서 이렇게 가로 중심 뭐 이런 거 각도를 조절시켜 버렸거든요. 이럴 때는 취소 혹은 잘못된 디자인의 효과가 이렇게 들어가 버렸잖아요. 디자인이 현재 잘못되어서 지금 그림과 같이 중간 톤이 흰색이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 못 넣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즉시 좀 전 상태로 돌릴 수 있는 키가 있으셨죠? 되돌리기 하는 키 있으시죠? 이거 이용해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돌리기 클릭. 즉 색감이 없어졌죠? 색감이 없어졌을 때 다시 갈게요. 블럭을 다시 재설정을 하고 L 배경 기능 클릭, 그라데이션 클릭, 유형은 왼쪽 대각선입니다. 왼쪽 대각선. 그럼 컬러도 변경이 없고요. 이제 중심선 이런 것도 각도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컬러의 끝색 노란 클릭, 요렇게 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배경색이 대각선에서만 흰색 부분이. 자, 설정을 하고 ESC 개체, 블럭 지워서 색상 확인. 자, 마지막은 특별한 지시가 없지만 표의 전체적인 영역을 설정하여 테두리는 별도 선택입니다. 개별로 사용자가 해주셔야 됩니다. 블럭 설정 1대 영문자 L. 자, 들어가셔서 자, 저는 이중실선 먼저 상단 위에 아래 설정을 하고 해제 ESC 확인할까요? 적용되셨죠? 다시 전체 선택에 다시 L. 선 없음 도구, 선 없음 어디를? 왼쪽을, 오른쪽을. 그리고 설정, ESC 블럭, 해제 확인하시고 자, 이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첫 행에 아래 방향 두 줄 필요합니다. 첫 줄 잡고 L, 이중실선, 아래, 설정, 블럭 해제. 자, 또한 마지막 표 내부 칸에서는 정렬하기 가운데 기법이 되어 있지만 표의 문서 자체의 가운데 정렬도 있으셔야 해서 자, 이때는 커서 클릭이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셔서요. 마지막 표의 글자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마침표 점 여기 커서를 놓으시고 키보드에 방향 버튼 오른쪽 방향키 있으시죠? 커서가 마지막 표 칸에 커서 자료에 커서가 있으실 때 오른쪽 방향키 이용해 주십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마지막 점에 커서 있고 방향키 오른쪽 하면은 표가 아이고 여기 들어있네요. 이렇게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마지막 이렇게 칸 바깥으로 자 이렇게 표 칸 내부가 아닌 바깥쪽에 이렇게 빠져나가셨을 때 자 상단에 보시면 정렬하기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 문서에서는 꼭 처리를 해 주십니다. 자 정렬하기 클릭 하셔서 마무리. 정렬 처리가 완료되셨다면 표를 전체 블럭을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하는데요. 표를 전체 블럭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표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메뉴 키를 하나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는 블럭 설정하신 다음에 단축 명령어 영문 L 이용하셔서 셀 테두리 및 배경 처리를 하실 때 도움키를 이용하시도록 하고요. 표 작업이 완료되셨을 때는 표를 블럭 설정, 전체 블럭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 이용하셔서 방향키의 아래쪽 화살표 방향키가 있는데 이것을 2번 정도로 눌러서 표의 전체 행 높이를 확장 처리하는 효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어떤 효과인지 화면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에서 블럭이 설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전체 설정을 했을 때 컨트롤 아래로 하나, 둘 처리를 하셨을 때 자, 제가 문서를 조금 좁게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저희 문서가 상단에 제목과 본문, 다음 중간, 소제목 등 표 데이터가 있고 자, 저희 현재 표를 지금 세로 높이를 확장하였지만 원상태로 복원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위로
하나, 둘, 역방향으로 갔을 때 문서의 아래쪽 하단에 남아있는 여백 공간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표가 문서에서 그 강조 효과도 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아래 방향키 하나, 둘 적용하셔서 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문서에서 작업을 하셨던 여러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메뉴를 한 장에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간단하게 멈춤 처리하셔서 메뉴들을 효과를 메모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블럭 설정하셔서 글꼴 공서 크기 24 진하게 효과 클릭 오른쪽 정렬하기. 자, 제가 24가 적용이 안 됐죠? 24 클릭. 다음은 글자에서 장평이라는 도구는 블럭 설정 상태로 글자 모양 호출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자주 쓰는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마우스 오른쪽 글자 모양 호출하시는데, 자, 저희는 확장의 도구가 아닌 기본 영역으로 갑니다. 기본. 그 다음에 사전 처리한 공서에 24의 진하게 효과가 있지만 장평에 오셔서 값으로 90이라고 효과를 처리합니다. 되셨으면 설정, 블럭 해제하십니다. 자, 마지막 도구로 오른쪽 하단에 쪽번호를 처리하는데 주의사항을 설명드리자면 많은 실수로 이게 각주 영역 안에 커서가 들어가거든요. 이곳에 커서를 놓지 않고 쪽번호를 만드셔야 합니다. 커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주의를 하셔서 작업을 하실게요. 자, 저는 커서 여기 갑니다. 여기. 자, 여기 놓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진흥원 끝나고 블럭이 풀리니까 이곳에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도구는 쪽을 상세하게 열어주시고 쪽번호 매기기 도구가 있습니다. 자, 메뉴 도구에서도 저희는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용지가 A4 용지구나. 위치는 하단 여기를 위치를 하고 줄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번호 모양 생김새가 같으냐. 이 정도 확인합니다. 자, 메뉴 도구를 자, 위치는 오른쪽 하단, 용지의 오른쪽 아래. 다음은 줄표 체크를 사용을 안 합니다. 번호 모양 종류는 그리스 로문 소문자 영역 모드로 클릭. 다음은 설정하기를 넣으면 현재 3페이지이기 때문에 3번 번호가 나타나시는데, 자, 메뉴를 다시 오픈합니다. 근데 어떤 창 가시냐면 쪽에서도 쪽번호가 아닌 세 번호로 시작이라는 도구를 활용할게요. 세 번호로 시작 도구를 찾으셨으면 클릭. 이곳에서 쪽번호임을 확인하시고 번호를 4번으로 수정하시고 설정하시겠습니다. 넣기죠. 네, 4번 수정하고 넣기 하시면 4번 넘버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